자, 이번에도 역시나 저기 질문 혹시 있으면 얘기하고 우리 이제 극성무극성 하는데 분자 구조하는 데까지 해서 여기 질문 페이지하고 번호 얘기해 주면 돼. 100 어디? 100 페이지에 22번. 그 22번 문제, 자, 요거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주기 원소 XYG가 수소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인데, XYG는 NOF래. NOF니까 질소, 산소, 플로린 이렇게 이렇게 적어놓고, 이 가나다에는 XYG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어. 당연히 옥텟 규칙 만족하겠지. 자, 그래가지고 뭐가 나와있냐면은 가가 HAX, 가는 HA의 X, 나는 HBY, 자, 그 다음에 다는 G2HC, 이렇게 써놨네. 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나와. 공유 전자쌍수분의 비공유 전자쌍이 1, 3, 2분의 1. 요거 가지고 이제 ABC 찾고 뭐 해야 되는 문제네. 뭐 어떻게 찾을 거냐? 얘가 수소랑 구성이 돼 있대. 수소랑 붙어가지고 돼 있는 녀석인데, 수소의 숫자가 A, B, 그 다음에 C인데, 여기서 문제를 이제 좀 많이 풀어보다 보면 어떻게 감이 오느냐면, 여기 플로린 있지.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플로린은 여러 개가 붙어서 수소랑 붙을 수가 없어. 자,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게 HF 이런 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XYG가 요거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XY 들어가 있는 가 하나 있잖아. 요 둘 중에 하나는 플로린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공유 전자쌍은 몇 개냐? 한 개거든.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냐? 플로린이 3개를 가져. 그러면은 뻔하지? 얘가 뭐다? 얘가 HF네. 자, 그래서 먼저 B가 1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를 찾을 거야. 요 두 개. 자, 요 두 개를 찾을 텐데,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질소 같은 경우에는 비공유 전자쌍을 한 개를 가지고, 산소는 2개를, 플로린은 3개를 가져. 공유 전자쌍으로 따지면은 질소는 3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는 2개, 플로린은 1개가 있어야 돼. 얘도 어떻게 돼 있지? 얘도 X라는 원자 한 개에 수소가 붙어 있는 녀석이잖아. 자, 그렇다면 이제 NO 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수소랑 붙어서 만들 수 있는 녀석은 NH3랑 H2O가 다거든. 이게 다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얘라는 거야. 자, 그럼 얘와 얘는 이게 1이 나온지 확인만 하면 돼. 얘 어떻게 돼 있지? 공유 전자쌍이 3개, 비공유 전자쌍이 3개. 딱 1 나오지? 자, 그런데 얘는 공유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 1개다. 자, 그리고 얘는 공유 전자쌍이 2개인데 산소가 2개가 붙었으니까 2야. 그럼 1 나오는 거 이거 뻔하잖아, 이게. 이거 H2O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된다? 질소가 한 개가 아니라 2개 있는 녀석인 거야. 자, 그러면 얘는 N2, 그 다음에 H, 여기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느냐는 건데, 요거를 손쉽게 하는 방법이 N2 돼 있는 거 있지? 얘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면은 여기 삼중결합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N2 그대로 놔두고 수소가 붙을 때는 요게 이중결합으로 바뀌면서 수소가 이렇게 붙을 수 있거든. 그러면은 또 어떤 것도 되느냐? 삼중결합에서 단일결합으로 바꾸면
수소가 두 개가 붙는다. 그러니까는 질소 두 개짜리가 수소랑 붙을 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건지는 지금 모르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요게 이렇게 나오는지 보는 거야. 요 위에 거는 어때? 공유 전자쌍이 4개인데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씩 가지니까 이게 2분의 1 나온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돼? 공유 전자쌍이 5개야. 수소가 하나씩 가지니까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뭔지 알겠지? 아, 얘는 N2H2네. 이렇게 찾으면 이제 문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건 다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뭐 보고 할 수 있냐면은 같은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또는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한다 라는 말이 가능하게 돼.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인 거지. 그리고 입체 구조라고 부르는 것들. 자, 그럼 여기서 입체 구조인 녀석은 어떤 녀석밖에 없지? 예, 요거 여기 구분형, 요건 선형. 얘는 무슨 모양일까? 얘도 N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이중결합으로 붙어 있고 수소가 그 다음에 이렇게 붙어가 있거든. 그러면은 얘가 무슨 모양이 되냐면 하나, 둘, 세 개의 전자쌍을 가지는 것처럼 되니까 이게 구분형이야. 구분과 한개, 요도 구분과 한개. 다 평면이야. 셋 다 평면. 그래서 입체 구조에는 하나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해야 돼. 자, 또 질문. 자, 문제를 풀어가야 질문이 있을 텐데, 여기. 자, 질문. 여기 말고 다른 거 제가 또 113쪽에 113, 11번 11번. 자, 이 문제 11번 문제도 이주기 원소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이주기 원소가 뭐다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진 않았어.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주기 원소 몇 개 없지? 적어봐 그냥. 차라리 이렇게 적는 게 훨씬 쉽게 풀려. 자, 그 다음에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 자, 그럼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옥텟 규칙 만족하는 원자는 4개밖에 없다. 이주기 원자 중에 CNOF 이렇게 해가지고 딱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도 이거 힌트를 다 있는데 가는 XY로 되어 있는 분자고 그 다음에 얘는 YG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YG로 되어 있는 녀석이. 자, 그리고 여기에 구성원자 수가 3개, 3개, 4개라고 되어 있거든. 3개, 3개, 4개. 자, 그 다음 밑에 공유 전자쌍 수가 어떤 숫자를 주어진 게 아니라 N, 2N, 그 다음에 2N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이 이걸 가지고 가가 어떤 구조인지 뭐 이런 걸 찾으라는 이런 문제야. 자, 그러면 어떻게 찾을 거냐? 자, 우리가 XY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먼저 찾으면은 분자당 구성원자 수가 3개거든. 3개라고 부르면은 2개밖에 없지. XY, X2Y하고 XY2 정도밖에 없어. 얘는 똑같지. Y2G하고 YG2라고 부르는 게 돼. 얘는 4개이기 때문에 4개라는 건 있잖아. 이 3개 중에 뭔가 한 개가 2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굳이 다 안 적어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뭐 적고 싶으면 적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적으려면 어떻게 적는다? X2YG, XY2G, 그 다음에 XYG2 이런 식으로 이제 3개가 적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미리 적어 놓는 거지.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얘가 가능한 걸 찾을 텐데 잘 보니까 공유 전자쌍 수가 얘가 N, 2N, 2N 돼 있는 거 보니까 얘가 N개, N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2배로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 4개의 원자를 가지고 이제 이 4개의 원자를 가지고 거기는 지금 XYG 이 중에 3개란 말이야. 요걸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야 돼. 이거를. 자, 그러면 이걸 만들 때 이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 요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3개짜리나 또는 4개짜리 그
박식을 한번 적어보는 거야. 요거 가지고 만드는 거. 자, 탄소가 들어갈 때 탄소하고 질소하고 붙여서 뭐 만들 수 있는 게 있을까? 있다. 있잖아, 이거. 탄소하고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CN-라고 부르는 녀석. 요런 거 된다, 이게. 그래가지고 탄소랑 질소가 이 결합을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뭔가가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분자식 중에 HCN 하는 거 혹시 기억나? HCN. 자, 그러면 HCN 사이하나수소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때? 얘는 요거 수소 대신에 플로린 들어갔대거든. 얘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 공유결합이 활성밖에 없어. 그러니까는 뭐도 된다는 거야? FCN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거는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분자가 있다라는 거 여기 조금 익숙해지거든. 탄소와 산소를 가지고 이번엔 질소 가지고 한번 내봤는데 탄소와 산소 가지고 만드는 거 알지? CO2 알잖아? CO2 제일 단순한 3개짜리.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탄소하고 산소로 만드는 건 사실은 CO2 말고도 CO도 가능하거든 사실은.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있다. 뭐가 있냐면은 이거 혹시 CH2O 하는 거 우리 분자식 할 때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 홈알데하이드 해가지고 삼각형 모양 요런 게 있다. 그러면은 얘는 수소는 여기는 없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F2CO 이런 게 된다고. 이거 똑같은 거거든 이게 이제 물질은 다르지만은 수소 대신에 플로린 같은 17조 원소 붙이면 되거든. 그래서 내가 지금 탄소를 이용해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탄소랑 플로린 이용해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것도 있어. 그래가지고 CF4 우리 메테인이 있잖아. 거기에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요거 기억나? C2H2 하는 건데 요거 플로린 다시 붙이면 C2F2 이런 것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사실은 요거 CH4라는 거 알고 있다면은 여기에 플로린 대신 붙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알면은 이런 것들이 써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소 이제 내가 탄소 가지고 뭘 붙여봤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붙이는 거 가능한 게 있나? 있다. NO2 이런 것들 가능해. 자, 그 다음에 O 가지고 이렇게 플로린 붙이는 거 OF2, O2F2 이렇게 가능하거든. 이건 뭐냐면 H2O랑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고 얘는 H2O2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 그래서 지금 내가 써볼 수 있는 것들은 웬만한 건 다 써봤어. 이거는 이제 대부분 책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물질들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2개짜리 이런 건 안 돼. 2개짜리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 2가지 원자로 3개, 얘도 2가지 원자로 3개, 이 3가지 원자로 4개를 만들기 때문에 뭐는 안 돼? NO 이런 건 안 돼. HCN 이것도 사실은 문제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긴 하는데 얘도 안 되지. 이거. CO 이런 것도 안 되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는 4개짜리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H2O도 어차피 이런 거 빼고 나면은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얘도 4개짜리야. 3개짜리야. 그러면은 지우고 나니까 뭐 남아? OF2, NO2, CO2,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근데 요거는 위에 거는 수소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이런 것들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적어놓은 것 중에 4개가 있는데 여기 3개 있잖아. 자, 그러면 얘는 3개짜리거든? 3개짜리인데 문제는 뭐다? 공조 전자쌍이 딱 2배 차이 나는 거야. 찾으면 돼. 먼저 NO2 얘 공조 전자쌍 몇 개일까? NO2 자, 적어보면 되는 거야. 5개잖아.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적었어. 그러면 뭐 있어야 돼? 이렇게 있어야 돼. 문제가 하나 있다. 이게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했는데 산소를 하나를 더 붙여도 있잖아. 잘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떤 일이 일어나? 여기 붙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으로 붙어야 되겠네. 여기 이중결합으로 붙으면 되는구나.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 이거 우리 할 때 했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 혹시? 질소 산화물 있지? 질소 들어간 산화물. 요 산화물은 옥텟 규칙을 만족을 못해. 옥텟 규칙을. 그러면은
얘도 그러면은 여기서는 제낀다는 거야. 자, 이제 3개 남았잖아. 하나. 그 다음에 둘, 3개. 3개 남았지? 그러면 이제 OF2, CO2, 그 다음에 F2CO 또는 COF2. 요 3개가 남았어. 자, 그러면 하나 딱 정해진 거야. 예. COF2 해야 되고 F2CO 해도 되고 상관없어. 요거 하나 정해진 거야. 자,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물이냐 아니면 OF2냐 아니면 CO2냐거든. 그러면 얘 공유 전자쌍 몇 개냐? 얘 두 개야. 얘 공유 전자쌍 4개다. 써보면 알아. 그럼 딱 어떻게 돼? 두 개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된다? OF2, 얘는 CO2, 얘는 이거래. 이건 얘도 똑같이 공유 전자쌍 4개인가? CO 사이에 이중결합으로 붙어가 있고 플로린과 단일결합으로 붙어 있으니까 얘도 4개야. 그래서 얘게 4개, 4개, 2개니까 n에는 2 들어가는 숫자.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을 때는 경험이 좀 많아야 돼. 쉽게 찾으려면 경험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막 써보고 몇 개 썼잖아. 이거 지금 웬만한 쓴 책에 다 나오는 분자식이거든. 여기 딱 써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되는 것들 없애고 가능한 것들 쭉 찾아가지고 보니까 사실 몇 개 없어. 이게 끝인 거야 이게. 이제 다 찾았으면 어떻게 돼? 이제 보기는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 이거. 풀었냐? 다음 질문. 얼른 얘기해봐봐. 푼 애들은 얘기하면 돼. 어? 어디? 123페이지에 6번. 자, 6번 문제. 이비주기 원소 나와있지? 자, 그러면 리튬부터 네온까지 싹 적는다고 했을 때 여기도 똑같이 XYZ로 구성된 분자가 하나 되는데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당연히 뭐야? CNOF.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 거야. CNOF.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문제 풀기 전에 너가 뭐부터 해주느냐? 아, 얘는 공유 전자상수가 4개, 3개, 2개, 1개가 있어야 되고 비공유 전자쌍수는 0, 1, 2, 3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먼저 정리를 싹 해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쉽게 풀려. 그래서 거기 이제 가하고 나가 있는데, 자, 가는 x가 한 개, y가 한 개, g가 한 개. x, y, g가 각각 한 개씩 있어. 그리고 얘는 없고 이 두 개가 있네. 자, 원자가 전자수의 합은 얘는 2a, 얘는 3a. 자,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수는 두 개가 같아. 이렇게 이제 줘놓고 이번에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 a에 뭐 들어갈지, 그 다음에 x, y, g는 뭔지, 그 다음에 뭐 비공유 전자쌍수나 이런 것까지도 비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네. 자, 그러면 이제 찾아야 돼. 요걸 가지고 서로 다른 원자 3개가 붙어 있는 녀석이 있고 얘는 뭐야? 2개씩 붙어 있는 녀석이 있어. 이번에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서로 다른 원자 3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 아까도 했다 우리. 뭐 했더라? 좀 전에 내가 뭐 적었잖아. 서로 다른 원자 3개가 붙어서 만들어지는 거. FCN. 요 좀 전에 했잖아. 우리가 HCN이 뭐다? 사이아나수소. 요거 많이 나오니까 기억해놔야겠지. 자, 얘는 어떻게 결합돼 있다? 단일 결합으로 탄소랑 그 다음에 삼중 결합으로 질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얘가 기본인데 요 수소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17족 원소를 쓸 수 있으니까 플로린 대신 붙여도 되거든. 그러니까 FCN.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2개씩 있어야 돼. 2개씩. 아까도 2개 있는 거였다. 첫 번째가 뭐냐? C2F2. 첫 번째가 이거야. C2F2. 원래는 C2H2라고 부르는
이게 에타인이라고 부르는 물질인데 여기에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일 수 있거든. 그래서 요렇게 얘도 요런 형태가 기본인데 요렇게 쓸 수 있었지. 얘도 요런 형태가 기본인데 요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있었는데 O2F2 요거는 기본 형태가 뭐야? H2O2 과산화수소 같은 녀석이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N2F2 아까도 했지. 자, 그래서 얘도 N2H2라는 형태가 기본인데 이렇게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여서 쓸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두 개씩 써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요 녀석들이라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분명히 있잖아. 얘든 다 뭐가 들어가야 돼? 플로린이 들어가야 돼. 그치? 플로린 들어가야 돼. 자, 그렇다면은 Y나 G 둘 중에 하나는 플로린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이 들어갈 때 얘랑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공통으로 Y라는 녀석이 하나가 들어가.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 탄소와 질소야. 탄소와 질소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아니니까 탄소와 질소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제 그러면은 탄소가 들어가든 질소가 들어가든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걸 하나 뺐어. 자, 이제 얘는 그러면요 C2F2냐 아니면은 N2F2냐. 자, 이제 뭘로 하면 되느냐? 원자가 전자수 합의 비나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 비를 가지고 찾으면 돼. 얘 공유 전자쌍 한번 찾아볼까?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거든. 요 공유 전자쌍 몇 개야? 이 4개잖아, 4개. 그럼 얘가 4개라는 거야. 그럼 얘도 몇 개라 해야 된다? 4개라 해야 되거든. 그럼 C2F2 얘 몇 개일까? C2H2가 아까도 살짝 끓였다. 여기 상중결합이 있고 여기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야. 수소 대신에 플로린 붙은 거지. 요 공유결합 몇 개인데? 5개잖아. 그럼 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N2F2라는 물질인 거지. 그래서 여기도 N2F2는 어떻게 돼 있다? 플로린 아까 그랬었지 똑같은 거. 그래서 공유전자 쌍둥이야. 여기는 이제 4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원자가 전자수 합이 2A, 3A니까 이 원자가 전자수 7개, 4개, 5개야. 몇 개? 16개잖아. 그래서 A는 뭐가 나온다? 8 나오네. 얘는 그러면 똑같이 N2F2니까 요거 5개, 5개, 7개, 7개니까 24개 맞나? 아니 플로린 7개인데 24개 됐잖아. 그래서 다 찾은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A가 뭔지 X는 뭔지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도 어떻게 하면 돼? 요걸로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찾는 게 관건인 거지. 가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 분자를 내가 알고 있다면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리는데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면 아씨 어떻게 풀어야 되지? 골치 아픈 내용이 되는 거야. 자, 다음 질문. 다음 질문. 얘기해라 빨리. 없나? 자, 없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원의 내용으로 이제 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자, 이 다음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 화학평형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이 있어. 이 화학평형을 가지고 이제 또 하는데 여기서 몰이라는 개념이 또 나와. 자, 그래서 몰이라는 개념이 또 나오긴 하는데 이 몰이라는 개념을 하려면 여기 앞에서 안 나왔던 내용 하나를 여기 뒤에 나와 이상한 게.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 지금 화학평형 다음에 여기 어디 나오지 이게 선 나오고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어디 나오지?
몰농도라는 개념이 나오거든. 알겠어?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거는 3이고 아니면 여기인가 보다. 어디부터 해야 되냐면 192페이지 있지. 192페이지 한번 펴봐봐. 192페이지 192페이지의 내용을 먼저 해야 돼. 아니 이 진짜 책을 누가 이렇게 편집을 하는지, 누가 이렇게 이상하게 편집이 돼가지고. 이게 우리 이제 화학 평형할 때 농도, 몰 들어가는 농도 개념이 하나 나오거든. 그게 나오는데 그 내용 설명을 오히려 그 단어 뒤에다가 넣어놨어. 아, 이제 화장하로지야.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거. 자, 요게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잘 이해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여기 192페이지. 자, 몰농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몰농도 하기 전에 뭐부터 나오냐면 퍼센트 농도가 나와. 퍼센트 농도 공식도 여기서 쓰거든. 그래서 이것도 웬만하면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그냥 외워 그냥. 퍼센트 농도 해서 용액의 질량, g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돼 있는 거 있잖아. 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좀 색칠도 좀 하고 해가지고 있잖아. 표시 딱딱 해주고. 아, 이거 퍼센트 농도.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몰 농도라는 개념으로 하게 되면은 이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거나 몰 농도를 다시 퍼센트 농도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도 종종 소개가 돼. 그래서 퍼센트 농도 공식 알아야 된다. 요거는 이게 중학교 내용부터, 내가 알기로는 중학교, 초등학교 후반부 중학교 내용부터 이게 소금물 농도 해가지고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알거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소금물 농도 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식이 따로 나오진 않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좀 외워줘야 된다. 이게 퍼센트 농도. 공식 쉬워.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10%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에는 염화나트륨 몇 g 들었다? 10g 들었다. 이 정도는 그냥 어떻게, 그냥 암산으로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너가 좀 해주면 돼. 할지 안 할지 나잘 몰라.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죠. 왜? 그래서 퍼센트 농도 계산하는 건 생각보다 쉬워. 자, 그런데 이 퍼센트 농도가 나중에 어디에 쓰이느냐? 용질의 질량 찾는 데 쓰이는 경우들이 많거든. 용질의 질량을 찾고 나면 그 질량으로 뭘 찾아야 되냐면 용질의 몰수를 찾아야 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찾게 되느냐? 몰 농도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그 몰을 한 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아마 기억이 또 안 나겠지. 한 주 해볼 시간인가? 하고 나면 그 다음 주 되면 또 기억이 안 나고 이러잖아. 자, 우리 먼저 정리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몰이라고 부르는 거 계산하는 방식 3개를 우리가 했어. 3개를 했어. 3개를. 3개라는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3개를 했어. 자, 첫 번째. 질량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더라? 질량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더라?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돼. 1몰의 질량이 뭐다? 이게 문제에서는 주로 몰 질량 또는 악식량이야. 똑같은 말이야 이게.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요거랑 똑같은 게, 자 이제 부피가 주어져. 리터로 주어지면 뭘 하면 되더라? 말해 빨리. 부피로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돼. 힘들구나. 몇 개라는 개수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더라? 자꾸 있는 건 알겠지. 개수로 주어지면 똑같잖아. 뭘 하면 돼? 1몰의 개수로 나누면 돼.
자, 이 1몰의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르고 요거랑 같은 게 뭐다?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이거잖아. 이게 몰 구할 때, 몰 찾을 때 쓰는 방식이었단 말이야. 뭐 하라고? 질량 주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눠, 부피 주면 1몰의 부피로 나눠, 개수 주면 1몰의 개수로 나누는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통일시켜서 알고 있으면 몰 찾는 거 쉽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 지금 비커 그림 두 개가 나오잖아. 거기 비커 그림 두 개 어떻게 했냐면은 거기 10% 설탕 수용액 100g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는 거기 10% 설탕 수용액 100g이면 설탕이 10g 들었다라는 걸 찾으면 그 10g은 설탕의 뭐 화학식량 즉 몰 질량인 342라고 나오는 게 있단 말이야. 그 342분의 10 하면 얘가 그 설탕의 몰수가 나오는 거야. 그걸 첫 번째 이 비거 그림에 해놨어. 10% 포도당 수용액 100g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포도당이 10g 들었으니까 포도당의 화학식량인 180분의 10 하면은 얘가 몰수가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가지고 몰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몰 농도라고 부르는 걸 찾을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몰 농도 나오지. 자 거기 몰 농도 공식 나와. 자 이거는 또 별표도 해주고 이제 외워야 된다. 몰 농도 공식도 외워야 된다. 아이고 뭐 공식 뭐 외울 거 많다 그지. 여기 이제 몰 찾는 모르겠으면 이 몰 적어놔. 모르겠으면 적어놔. 알겠냐? 항상 적어놓고 이걸 갖다가 몇 번씩 적어가면서 있잖아. 그렇게 해야지 외워질 거다냐. 그래서 몰 찾는 거는 그 위나 아래쪽에 좀 공간 큰 데다가 그래 잘 보이게끔 적어놔야 돼. 나중에 또 아 몰이 뭐지 이러면서 저 앞쪽으로 넘겨가지고 덜커덕덜커덕 하면서 이게 찾아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냥 그 위에 어딘가에다가 딱 적어놓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몰 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 몰 농도는 단위가 대문자 M 쓴다. 이게 단위다 알겠지? 그래서 몰 농도는 생각보다 강하네. 용액의 부피. 근데 조심할 건 여기에 리터가 들어가야 돼. 리터가. 그리고 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면 돼.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외우면 돼. 요거를 짧게 하겠다고 부피분의 몰 이렇게 외우는 애들이 있어. 진짜 조심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문제에서는 리터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밀리리터로 줘. 그럼 뭐 해야 된다? 단위 환산해야 돼. 그러니까는 요거를 외울 때는 차라리 그냥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몰이라고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냐? 밀리리터로 나오면 반드시 뭘로 바꿔야 된다?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야 돼. 몰 찾을 때는 몰 농도도 몰 찾을 때는 반드시 밀리리터는 리터로 바꿔야 돼. 자면서 보게 막 끄떡거리고 있지. 그 밑에는 얘도 간단한 게 하나 나와. 수산화나트륨 8g을 물에 녹여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200ml 나와. 그러면은 그 밑에 예제 문제는 답은 있지만 어떻게 한다? 몰 농도를 찾으려면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200ml면 200 넣으면 안 돼. 0.2리터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0.2리터분의 수산화나트륨 8g을 녹인대. 근데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질량을 주면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되거든. 수산화나트륨의 화학식량은 40이야. 보통은 다 줘. 그런데 여기에 8g이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 1몰 농도가 나온다 이거지.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가는 거 계산할 수 있지. 계산할 수 있지. 자, 그 정도는 이제 펼쳐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걸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만 문제들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나와. 몰 농도 이쪽도. 자, 그리고 또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공식들은 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보통 A는 B분의 C꼴 형태의 공식은 뭐 해라? C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A 곱하기 B로 계산이 되고 B는
A분의 C 형태로 돼야 되는 거야. 요건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러면 이거 다 어떻게 생겼어? 요런 걸로 생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몰 나오는데 질량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 1몰의 질량 또는 화학식 양을 몰에 곱하면 되고, 부피가 나와서 부피를 가지고 내가 이게 부피가 얼마인지 찾고 싶다 그러면 1몰의 부피와 몰을 곱하면 되는 거고, 내가 봐봐 몰수를 찾고 싶어. 용액의 몰 농도에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용액의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하면 몰수가 나와. 이런 것들 이제 할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요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 근데 이렇게 생긴 거 누구나 다 하는데 요거하고 분명히 똑같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는 못해. 희한하게. 요걸 하나는 못하는 거야. 몰수 몇 몰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전처럼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다 됐어. 자, 여기 X몰 들어가. X는 몇 몰이야? 0.2몰.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 X는 몇 몰이냐면은 어떻게 하면 돼? 요거 두 개 곱하면 그냥 X네 이렇게 해가지고 0.2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이제 나중에 문제 풀다가 물어보면 지금 무지막지하게 몰라. 한장을 모르시네.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못하는 등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데 지가 등신인 거야. 이런 거 똑같이 생겼는데 못하잖아. 나중에 해보면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찾아주는 것들, 몰 농도 이게 먼저 돼야 돼. 몰 농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93페이지는 표준 용액이라는 개념이 나와. 이 표준 용액은 사실은 표준 용액이라고 부르는 건 나중에 산 연기할 때나 쓸 거야. 산 연기할 때. 그래서 그냥 산 연기할 때 쓸 거긴 한데, 그 산 연기 하면서 어차피 또 나중에는 이제 몰 농도 나오면서 어차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표준 용액이 뭔지만 대충 여기서는 보고 가면 돼. 우리가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 용액이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몰 농도를 어떻게 계산하고 몰 농도가 무엇인지를 찾는지, 어떻게 찾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 자,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막 뭔가 적어놨어. 그래서 여기 몰 농도 찾을 때 부피 플라스크, 나중에 문제 풀 때 꽤 나올 거예요. 부피 플라스크라는 거 뭐냐면, 이 부피 플라스크라고 부르는 게 일정량의 몰 농도를 가지는 용액을 만들 때 쓰는 대표적인 도구다 이게. 부피 플라스크라고 부르는 거는 나와 있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 있다. 요게 목 부분에 눈금이 하나 딱 그려져 있어. 그리고 부피 플라스크에는 전체적인 부피가 적혀 있다. 종류도 많아. 100ml, 200ml, 250ml, 500ml, 1리터 이런 식으로 막 적혀가 있다 얘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목 부분에 있는 눈금까지 액체를 딱 채우면 적힌 부피가 그대로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부피 플라스크라고 불러. 그러면 내가 요런 걸 만든다. 만약에 뭘 만든다 그러면은, 자, 이번에도 수산화나트륨을 4g 이용해가지고 부피 플라스크에 이제 이걸 녹여서 넣은 다음에 1리터가 되게 만들었다. 1리터가 되게 만들었다. 그럼 얘는 몇 몰이냐? 몇 몰 농도냐?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1리터 분의 화학식량 40분의 4. 얼마야 이거? 0.1 몰 농도. 이제 부피 플라스크는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진 부피만큼의 액체를 채우게끔 만드는 실험 도구다. 그래서 부피 플라스크에 몇 밀리리터가 되게끔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용액의 부피인 거야. 그래서 종류도 많다 그랬어. 100ml가 되게 했다, 250ml가 되게 했다, 뭐 500ml가 되게 했다, 1리터가 되게 했다. 많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이제 써주면 돼. 자, 그리고 그 밑에 희석한 용액의 몰 농도 해가지고 나오는 거 있는데, 무슨 MV는 M-V- 해가지고 공식처럼 나와 있잖아. 이제 공식처럼 나와 있어. 근데 사실 요거 쓸 필요가 없어. 요거 안 써도 된다. 희석한다라는 건 뭐냐면 용질의 몰수에는 전혀 변화 없이 용액의 양만 증가한다는 뜻이거든. 뭔 말인지 알겠냐? 용액의 양만 증가를 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조금 그나마 간편하게 써보자 해가지고
희석 전 용액의 몰농도와 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이랑 희석 후의 몰농도랑 용액의 부피를 곱한 값은 같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풀 때 조금 간편하게 풀자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냥 외워주면 돼. 그렇지, 외워주면 된다. 그래서 좀 전처럼 있잖아. 얘를 이렇게 녹여가지고 0.1 몰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어서 NaOH 수용액을 만들어서 요거를 100ml를 꺼내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이 100ml에다가 물을 더 넣어서 나는 500ml가 되게 할 거야. 그때 농도는 몇 몰 농도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0.1 몰 농도짜리 100ml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농도인 0.1 몰 농도하고 그냥 부피는 100ml 곱하면 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양쪽에 어차피 똑같은 수치가 곱해질 거야. 어차피 양쪽에 부피가 똑같은 단위로 곱해질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리터로 바꿔서 곱해도 되고 밀리리터 그냥 해도 돼. 상관없어 이거는. 얘는 내가 모르는 몰 농도에 어떻게 500ml로 바뀔 거야.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물음표에 뭐 들어가야 되지? 응? 아니 좀 자, 물음표에 뭐 들어가야 돼? 조금 크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리거든. 0.5? 0.2.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희석했다. 뭐다? 용질의 몰수에도 변화 없이 물만 더 넣었다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이걸 굳이 안 해도 있잖아. 얘 어차피 0.1 몰농도 100ml가 있으면은 여기에 0.1 몰농도잖아. 근데 얘는 0.1리터에 내가 모르는 Y 몰이 있어. Y 얼마야? Y 얼마지? 0.01 몰이지. 그런데 0.01 몰 있는데 얘를 몇 밀리리터가 되게 만든다고? 500ml가 되게 만들 거야. 이 얼마야? 0.02 몰 정도야. 똑같지?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써도 상관없다는 거야. 꼭 못 알아듣는 것들이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하고 있단 말이야. 외워. 이거 화학평형이라는 단어 들어가면 몰농도가 그냥 나오는데 몰농도에는 설명이 이 뒤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몰농도 설명을 먼저 하는 거야. 자, 그러면 194페이지 한번 넘겨봐봐. 194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이제 거기 1번에 보면 몰농도 구하기 해가지고 간단한 예가 좀 나와. 거기 밑에 보면 Q1, Q2 돼 있는 거 있잖아. 이 Q1, Q2 지금 해볼 수 있겠어? Q1, Q2. 1번에 Q1, Q2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래서 Q1은 수산화나트륨 5g이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의 몰농도를 구하래. 그리고는 몰 질량도 줬어. 한번 계산해봐. 이거 얼마 나오는지. 그리고 0.2 몰농도 염화나트륨 수용액 200ml에 있는 염화나트륨의 질량을 구하래. 근데 염화나트륨의 몰 질량도 줬어. 자, 이제 찾아봐 빨리.
다 보여졌나? 아니 좀 이런 거 더. 이게 생각보다 금방 보여지는데. 자,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계산될 만한 그런 건 아니야. Q1 정답이 얼마 나오대? 계산하면 4분의 1몰 정도 나와. 4분의 1몰 정도. Q2 계산하면 얼마 나오느냐? 2.34g 나와. 혹시 여기서 계산 안 된 부분 있어? Q2번? 이거 알아? 어떻게 한다? 항상 기본에 충실하면 된다. 0.2 몰 농도는 어떻게 계산된다?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용질의 몰수거든. 0.2 리터분에 내가 모르는 몰수가 들어있는 거야. X 얼마야? 뭐라고? 조금 크게 얘기해볼래? 0.04몰이지. 그럼 끝난 거야. 왜 끝났을까? 내가 뭘 가지고 질량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뭐 여기다 뭐 하면 돼? 얘기를 해, 빨리. 여기다 뭐 하면 돼? 1몰의 질량을 곱하면 되잖아. 그걸 얘기를 해야지. 난 숫자를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면 되라고 하면 1몰의 질량 곱하면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58.5 곱하면 되는 거야. 끝이다. 여기다 이거 곱하면 끝이야. 그럼 2.34g 나와. 자, 2번도 해볼 수 있겠지. 이것도 위에 어떻게 풀는지 나와. 어떻게 풀든 상관없어. 아까 내가 이제 그냥 요거를 몰수 찾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공식처럼 나와 있는 거 써서 이거 생각보다 쉽다. 금방 나와 이거. 금방 나오지.
얼마 나온다? 0.05L. 금방 나오잖아. 이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여기 지금 위에 예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서 0.1몰 농도 해가지고 곱하기 내가 모르는 부피 x인데 얘가 리터로 들어가. 그지? 리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0.01몰 농도 0.01몰 농도 얘가 얼마나 들어가지? 0.5리터 이거 리터로 들어가. 요거는 얘가 리터로 주면 여기다 리터 넣으면 된다. 얘가 밀리리터면 여기 밀리리터 넣어도 상관없다.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단위를 리터로 물어보면 리터 넣어서 좀 쓰면 되고 밀리리터로 물어보면 밀리리터 넣어서 하면 된다. 이 부피는 이 리터가 들어가든 밀리리터가 들어가든 굳이 상관은 없어. 계산할 때는. 근데 내가 여기에 뭐 넣어야 된다고? 리터 넣어야 되지. 리터 넣어야 되니까 내가 그게 헷갈린다 싶으면 그냥 다 리터로 통일시켜 버리면 돼. 싹 다 몰 종류는 그냥 다 부피 개념은 리터로 다 들어간다라고 통일을 딱 시켜버리고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근데 이게 이제 하다 보면은 밀리리터로 그냥 해도 굳이 상관없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냥 다 리터로 바꿔서 한다 하면은 차라리 편해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두 개를 섞어. 두 개를 섞는 방법에 대해서도 있잖아. 거기 공식처럼 하나 나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나와. 한번 해봐 이거. 3번에 Q4 돼 있는 거 있잖아. 자, 이거 3번에 Q4 얼마 나오대? 1.1몰 정도 나오지. 자, 이게 지금 식 자체는 서로 다른 녀석 두 개를 섞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거기 식을 그대로 써도 되고 사실은 식 안 써도 된다. 아까 우리 지금 2번 문제도 사실 식 안 쓰고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거기 1몰 정도 수산화나트륨 수용 300ml가 나오잖아. 그럼 0.3리터분에 내가 X몰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몰 정도짜리 얘는 얼마 있느냐? 이거 400ml야. 0.4리터분에 Y몰 해가지고 찾으면 돼. 그럼 X 얼마고 Y가 얼마고 금방 찾을 수 있다. 얘 1몰 정도니까 X는 얼마지? 0.3몰이지. 얘는 Y는 얼마야? 0.8몰이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1몰이지. 근데 전체를 몇 리터로 만든다? 1리터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1.1몰로 이렇게 풀어도 돼. 공식을 여러 개 배우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거든. 이거 써야 된다 저거 써야 되는지 그때 공식이 있었는데 공식이 너무 의존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최소한의 공식으로 푸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고기만 자꾸 뜨거리 고기만 자꾸 뜨거리 뭔 말인지 알고 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래. 자, 이제 밑에 4번 문제를 한번 볼 텐데 4번은 농도를 환산하는 거야.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건데 얘가 공식 같은 게 적혀 있긴 해. 근데 이 공식 이런 것까지 다 외워서 하기에는 정치 아프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공식은 여기 있는 것들은 안 외워도 굳이 상관은 없다. 그러면 거기 4번에 먼저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한 게 나와. 어떻게 환산했는지 한번 볼까? 먼저 몰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 즉 화학식량이 xg per 몰이라고 나와 있는 녀석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A%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밀도가 D g/ml/라는 걸 준 게 있어. 이게 첫 번째 거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꾼다면서 여기에 밀도라는 개념을 왜 줬냐면은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이 되고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 리터분의 몰수로 계산이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질량을 부피로 환산을 해야 된다.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밀도가 필요해. 밀도는 어때 쓴다? 부피를 질량을 부피로 환산할 때 쓰는 대표적인 녀석이야. 이 밀도가. 그러면 이거 가지고 거기 어떤 공식 같은 게 하나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내가 이걸 가지고 몰 농도로 바꿀 거거든.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여기는 A%라고만 줬잖아. 그지? A%라고만 줬어. A%는 어떻게 계산이 된다? 용액 100g에 Ag 있으면 된다. 있잖아 이거. Ag 있으면 되지. 자 그러면 내가 몇 그램 있는지 찾았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느냐면은 몰 농도 하는 거야. 몰 농도에 뭐가 필요하다? 용액의 부피가 필요하지. 그런데 여기 나는 100g이라고 준 용액의 질량이 있어. 질량으로 부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요 밀도 있으니까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밀도 있잖아. 이것들아 빨리 얘기해봐라. 아이 답답한 건데 내가 분명히 이거 얘기했지. 이것들아. 응? 야 밀도는 어떻게 계산해? 부피분의 질량이지. 자 그러면 내가 질량을 부피로 바꿀 거야. 그럼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잖아. 내가 꼭 이거 써줘야지 나오냐? 이거 똑같이 생긴 거잖아. 야, 남의. 아이씨, 똑같이 생겼잖아. 그러니까는 바로 얘기를 해야 돼. 밀도분의 질량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D분의 100 하면 뭐가 나온다? 밀리리터가 나와. 근데 용액의 부피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리터가 들어가야 되지. 리터가 들어가야 돼. 그럼 밀리리터로 환산해야 돼. 리터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00ml는 1리터야 라는 단위 환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가 들어가면 돼? 용질의 몰수만 들어가면 돼. 몰수 어떻게 얘기한다? 질량을 1몰의 질량으로 나누면 돼. 여기 1몰의 질량 나와 있잖아. X분의 지금 질량 A. 이거 계산하면 된다.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나온다? 이걸 딱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거기 나와 있는 X분의 10AD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내가 이런 식을 난 외워서 아주 간편하게 쓸래? 상관없어. 외워도 돼. 근데 나 공식이 너무 많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러면 안 써도 된다. 내가 뭐는 알아야 돼 대신에 퍼센트 농도 공식하고 몰 농도 공식은 알아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거. 자 이번에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환산을 해볼 거야. 자 이번에도 X g/몰이라고 부르는 게 나와 있어. 자 그리고 거기에 비몰 농도가 나와 있고 얘도 밀도가 D g/ml야. 밀도 줬다. 뭐 때문에 줬다? 이거 똑같다 이거는. 여기는 질량을 부피로 환산했는데 몰 농도는 뭐가 이제 퍼센트 농도는 뭐가 필요해?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하는 거야. 여기서는 질량을 부피로 환산했다면 얘는 뭐라고? 부피를 질량으로 환산해야 되거든. 그래서 밀도를 준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에도 비몰 농도란 그냥 줘버려. 뭐 하면 돼? 용액 1리터에 B몰 있으면 돼. 그럼 B몰 농도잖아. 요걸 가지고 이제 퍼센트 농도로 바꿀 거거든. 그러면은 용액의 부피가 1리터야. 이거를 나는 그램 질량으로 바꿀 거거든. 그럼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말을 해라 빨리.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조심할 점은 얘가 리터야.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적어있어? 이거 밀리리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1000ml에다가 뭘 하면 된다?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돼. 그냥 질량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게 그램으로 나와. 요게. 그래서 1000D g으로 나오겠지. 거기다가 이제 용질의 질량이 들어가면 돼.
자, 몰이 있어. 몰 가지고 질량 찾을 때 뭐해라? 말을 빨리. 몰 가지고 질량 찾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1몰의 질량 곱하라고. 1몰의 질량 얼마 있는데?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는 bx. 그래서 거기에 공식 뭐라고 돼 있지? 야, 여기다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 농도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0D분의 bx라는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공식 외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a와 d, x가 뭔지도 모르고 여기 공식만 띄고 외우고, 야 x가 뭐지? a가 뭐지?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외울 때는 확실하게 x에 뭐가 들어가야 되고 a에 뭐 들어가고 d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고 써야 돼. 그리고 저걸 정확하게 외워야 되고. 근데 내가 이런 것들을 외우기가 싫어. 그러면은 몰 농도하고 퍼센트 농도 공식 두 개를 활용해가지고 그냥 쓰면 된다. 자, 요거를 이제 그 밑에 Q5, Q6 해가지고 두 문제 있지? 5번, 6번? 그거를 이제 지금 너가 해보는 거야. 위에 있는 공식을 쓰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쓰든 상관없어. 그냥 찾으면 돼.
이게 그 6번이 위에 있는 방법으로 잘 안 된다. 이게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나갑니다 이게. 5번은 금방 나오지. 얼마 나오대? 금방 나오잖아. 18분의 1 몰 정도 나오잖아. 요거는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자 이제 6번이 이제 너가 지금 헤매고 있단 말이야. 자 봐. 0.2 몰 정도 NaOH 얘가 100ml에 자 얘 뭘 구하느냐 퍼센트 농도하고 질량을 구하래. 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퍼센트 농도 질량 구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밀도도 주고 몰 질량 다 줬어.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애매하게 질량을 어떻게 막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잖아. 그럴 필요 없어. 얘 아까 처음 봐봐 0.2 몰 정도잖아. 얘 100ml니까 0.1L지. 여기에 몇 몰 들었지? 몇 몰 들었어? 0.02몰 들었어.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겠지. 자, 0.02몰 들었잖아. 그러면 몰 가지고 질량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해 빨리. 몰 갖고 질량 찾을 때 어떻게 하라고? 1몰의 질량, 확식량 곱하면 되잖아. 얘 곱하기 40 해봐. 얼마 나오는데? 얼마 나오는데 이거? 40에 얼마? 0.8g. 하나 바로 나왔네. 0.8g. 네. 자 그리고 얘 밀도 얼마라고? 1g/ml지. 얘 100ml는 몇 g이야? 야라 이씨. 야 그 밀도가 1g/ml라고. 100ml는 몇 g이야? 100g이잖아. 답답하네 저것들요. 100g이잖아. 야 곱하기 100 하면 뭐야? 퍼센트 농도 0.8% 나오네.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 위에 있는 걸 갖다가 막 써가지고 봐봐 공식에 의존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응? 그래서 너무 공식에 의존해서 풀려고 하면 뭐 이 안 풀리는 문제들도 하나 생기면 뭐 이상한 숫자 나오고 이러잖아. 왜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잖아.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면 돼 기본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몰론도 한번 나와봤어. 자 196페이지 이 페이지도 지금 해야 돼. 이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해와야지. 나중에 해와 이러면 진짜 손도 안 돼 이 말들이. 자 지금 빨리 이게 196페이지. 자 아마도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필요한 공식들은 내가 여기 적어놨지 그지? 이거 뭐 여기다가 퍼센트 공식은 기본이니까 퍼센트는
여기 혹시 질문, 이 페이지 질문. 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빨리. 어? 6번. 6번 봐요. 98%짜리가 H2SO4지. 얘 뭘 줬냐면은 얘 몰 질량이 98g/ml 98g/몰이라고 줬고, 그다음 밀도는 1.8g/ml 줬다. 넣어주잖아. 이거 이렇게 주고 98% 황산 1리터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했지. 얘 1리터 질량이 얼마네. 근데 이 밀도 있잖아. 알아, 밀도 있잖아. 밀도 있으니까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면 질량은 좀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부피하고 밀도 곱하면 되지. 얘는 밀리리터인데 2리터니까 얘를 1000ml로 바꾸면 되잖아. 그리고 여기다 뭐 하면 된다고? 1.8g/ml만 곱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1800g이야. 그러면 1리터에 녹아있는 H2SO4의 질량은 얼마냐라고 물었어. 얘 98%짜리잖아. 봐봐, 1800g의 용액에 내가 모르는 Xg이 들어있는데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얘가 98%가 나와야 돼. X 찾으면 돼. X 찾으면 돼. 자, 그 다음에 1리터에 녹아있는 H2SO4의 양은 몇 몰이냐라고 했잖아. 요거 X 찾으면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알아? X 찾으면 이게 나와. 자, 그러면 얘가 몇 몰이냐 찾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돼? 1몰의 질량으로 주어진 질량을 나누면 돼. 98% 황산의 몰 농도는 얼마냐라고 했잖아. 1리터에 18몰이 있어. 따라서 18몰. 이거 가나다라가 이거 마지막에 이제 몰 농도로 환산하라고 순서대로 쭉 준 거야 그냥. 자, 다른 거 혹시 질문 있나? 없어? 다른 거 할만해? 그렇게 할만하진 않을 텐데. 할만해? 자, 그러면 이제 대표 세력 분석이 있는 거 있잖아. 197페이지도 이것도 한번 해보자 이거. 이거는 중간중간에 그 좀 이 표준 용액 만드는 것도 들어가. 그거는 앞에 잠깐 참고해가지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이와 비로 적절한 실험기구 이런 것들은 그냥 착용하면 되고, 이제 수산화 나트륨의 몰수 찾고, 이제 몰 농도가 얼마인지, 뭐 퍼센트 농도가 얼마냐 이런 것들이 좀 계산해봐야 돼. 앞에 순서 그대로 나와. 그냥 잘 보고 하면 돼. 그게 순서는 안 돼 있어. 그래서 그 3번 문제가 그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야.
120을 넘기면 어떻게 나와? 아니 수산화 나트륨의 몰수를 구하래. 수산화 나트륨의 몰수. 수산화 나트륨이 10g밖에 안 들었다. 그걸 왜 해보니까 10g밖에 안 들었어. 다른 데서 보고 있는 거야? 뭘 보고 있는 거지? 10g밖에 안 썼는데. (197페이지) 혹시 질문? 아직 계산 중인가? 그런데 여기 다 됐으면 그 다음부터 하면 돼. 198페이지. 여기도 지금 한번 완성시켜봐봐. 할 때 한 번에 좀 잘해놔야 돼. 미루면 여기 이 시간 안에 다 못 풀면 저기 어디 그 202페이지까지는 숙제로 하나 생각하면 돼. 그 뒤에는 실력은 문제들 하고 202페이지까지. 불리는 것들이 깨질 거야. 뭘 보는 거 첫 번째 거 그리고 소리 드세요. 일몰의 진행분의 주어진 진행이지. 시끄럼 있잖아. 몰 진행 나와 있잖아. 어떻게 계산해 그러면? 결정은 어떻게 다? 그 끝인데.